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야기는 지난 제가 주말에 방송을 했던 미중 무역전쟁 휴전?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을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의견도 이제 달아주시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써준 댓글을 읽어보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무진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의도적으로 시진핑이 미국에게 맞짱 뜨게끔 덫을 놓았던 것일까요? 아님 시진핑의 미국에 대한 도발에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인가요? 시진핑 천하가 이렇게 빨리 허무하게 막을 내리나 봅니다. 제가 댓글 쓴 거 잠깐 읽어볼게요. 저는 의도적으로 중국을 전 세계 공장으로 이용하면서 미국 국민들은 이를 소비하며 지냈던 것이고, 이제 충분히 클 만큼 컸는데 거기 이제 미국 형님이죠. 뒤통수를 치려고 준비를 하니까 가만히 두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국은 옛 소련처럼 독립국가들이 나오면서 힘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금융세력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썼고, 그래서 이제 무진님이 그러면 미국의 중국 경제를 붕괴시킨 후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야기시키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이런 그 소수 민족들의 지도자들 후원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제 유튜버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중국 관련된 정치 관련된 뭐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는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직접 돈을 후원해주는 그런 자료는 없지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 일단 중국은 이렇게 주요 소수 민족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구르족, 티베트족, 그리고 후이족, 몽골족, 그리고 장족, 만주족, 조선족, 이렇게 소수 민족들이 나눠져 있고, 이런 소수 민족들에도 이제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같은 경우는 계속 독립을 하길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절대 허용을 안 해주고 있죠. 중국이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국방 예산과 국내 안보 지출 비용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그 국방 예산보다 국내 안보 지출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전이 됐어요. 예,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가다가 2014년도에는 이제 완전 이제 지금 현재는 거의 20% 많게 국내 안보 지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2,400억 위안이에요. 12,40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0 정도로 곱하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해볼까요? 12,400억 곱하기 160 면요, 억, 10, 100억, 천억, 조, 10조, 100조, 거의 이제 200조 가량에 되는 돈을, 200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 국내 안보 지출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국방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중국은. 그러면 이제 이걸 봤을 때 아까 이제 보셨던 중국 그 소수민족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소수민족들을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국방 예산보다 국내 안보에 이렇게 더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이 직접 그 소수민족들에 들어간다는 어떤 자료는 없지만, 얘네 그 중앙 정부에서 지금 이런 지방에 있는 소수 민족들의 어떤 안보라든가 국내 내부 치안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돈을 쓴다는 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그쪽 세력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비용으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 이걸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소수 민족들의 이제 지도자들의 저는 돈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지님 첫 번째 질문 해주신 거는 제가 이제 뒤에 다른 분 질문 해주신 거랑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빠삐용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중국 경제의 위기는 이전에 겪지 못한 파국으로 이어질 것만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중국은 오늘날과 같은 사면 초과의 상황을 별다른 대안 없이 진행시켰는가입니다. 위기가 있을 것을 알았지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일단 중국은
이렇게 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나름 이제 준비를 계속 했었고 등소평이 이제 주장했던 얘기가 뭐냐면 2050년, 그러니까 공산당 창립되고 2050년 100년 동안 도강량에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말고 있어라. 그리고 절대로 앞장서지 말아라. 절부당도. 그리고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해라. 유소적이. 이런 세 가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등소평이. 이걸 이제 유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 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이 정도면 이제 미국하고 맞짱 떠도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1대1로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칼날을 미국한테 이제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등소평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감추고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참지 못하고 그 칼날을 드러낸 겁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보시면 2026년이 되면 중국 GDP가 미국을 추월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경제적으로 물론 GDP가 높다는 게 경제력으로 무조건 압도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전체 일단 국가의 사이즈가 뭐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수도 많고 땅도 넓은 상태에서 이렇게 GDP까지 미국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국이 이제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등소평이 얘기했던 대로 2050년까지 만약에 시진핑이 참고 그 숨은 칼날을 숨기고 꽁꽁 숨기고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중국한테도 저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너무 섣불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섣불렀고 미국 입장에서도 뭐 미국이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이 이렇게 2026년이 되면 GDP를 초월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GDP의 3분의 2를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쳐내려고 양털깎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이제 칼날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숨기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 전에 저는 준비를 해서 양털깎기를 진행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도자만의 문제로 볼 수 없으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관 그리고 개인들 간에 긴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저금리 달러와 위안화 강세 기조에서 자산버블을 즐기며 무감각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도자의 권력에 대한 욕심과 자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버블에 대한 취한 중국 국민들이 결국 중국을 현재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보며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게끔 만들어낸 금융 세력의 컨트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중국 위안화 달러 차트를 이제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달러 대 위안화 보시면 지금 1달러가 7위안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근접해 있는데 지금 주말에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연기가 좀 된 뉴스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위안화는 또 약세를 갔어요. 달러 강세로 올라왔는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은 지금 인민은행이 어떻게 보면 대놓고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근데 결국 인민은행이 개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가 인민은행에 이제 압력을 넣어서 개입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개입을 하게끔 할까요? 자신들이 달러를 충분히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수뇌부라고 하면 자신들이 분명히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그 부를 누렸겠죠. 그리고 축적해놓은 그 부도 충분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부를 안전한 자산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위안화가 이제 여기 뚫려서 7위안을 넘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위안화가 헐값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어제 그 제가 뉴스가 아니라 영화죠.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면 거기서 정부 이제 고위 관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97년도에 알고 있었는데 국민들한테 이제 보도를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경제 튼튼하다. 계속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 학연, 뭐 하버드, 거기서 영화 속에서는 이제 하버드에 나온 자기들 이제 지인들에게 먼저 소스를 알려주는 겁니다. 니들 미리 준비해라. 지금 앞으로 이런 위기가 올 거니까 니들은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이 1달러당 7위안에서 간당간당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민은행에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고위 관료들이 압력을 넣어서 야 7위 안에서 일단 막아놔라. 은행에서 개입하더라도 어차피 은행 돈은 그냥 정부 돈이고 국가 돈이니까 일단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국가 돈, 곳간에 있는 국가 돈 빼먹는 거죠. 일단 이걸 막으라고 하고 자신들 거를 빨리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마켓에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고, 물론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흘러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7위안이 이제 돌파가 되면 달러는 아마 시중에서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할 겁니다. 통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쪽으로 수요가 좀 더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베네수엘라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가 비트코인 비즈니스랑 대시 비즈니스가 이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에 정부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달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자국 화폐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도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통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빠삐 형님 또 다시 글을 써주셨어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의 출구 전략 중 하나는 H 채널님이 얘기하신 암호화폐가 유력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조금 더 암호화폐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암호화폐로 갈 수밖에 없게끔 유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이거예요. 중국 정부가 작년에 ICO를 금지하고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를 이제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거래소 다 퇴출시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달러당 위안화가 이제 7위안을 넘게 되면 수요는 촉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국민들이 먼저 그 수요가 일어나고 그 수요로 인해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처럼 국가에서 뭐 암호화폐를 국가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페트로와 같은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다거나 아니면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저는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행일치님이 이제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중국의 위기가 언젠가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위험해져서 자본시장을 개방할 때가 암호화폐의 진정한 변곡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영상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미국에서 한창 위기를 조장하는데 암호화폐만 유유히 상승해 버린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퇴로를 틀어 막아놓지 않고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국이 암호화폐 전반으로 봤을 때 채굴 등 강력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 암호화폐가 상승하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 코인들의 숨통을 트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 위기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중국 정부가 자발적인 금융시장 개방이 되는 시점이 암호화폐의 변곡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일단 암호화폐 수요가 촉발되기 전에 제 예상은 중국의 실질적인 주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먼저 위기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로 인해서 이제 그 위기가 오면 제가 오전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시장이 빠지게 되면 결국에 사람들은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자산을 매도해서 올라가는 자산을 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반대 포지션을 취합니다. 뭐냐면 올라가고 있는 자산을 매도해서 빠지고 있는 자산에 담는 거죠. 저는 중국도 결국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부동산으로 돈을 번 중국 부자들 또 주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번 부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주식 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커버하는데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이제 부동산 여러 채 레버리지를 써서 부동산을 여러 채 옛날에 아파트라든가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금리로 인해서 만약에 금매로 자신이 갖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이제 매각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경매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헐값에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결국에
결과적으로 그때 그걸 팔아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고,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걸 오히려 매도해서 그쪽을 막는데 저는 급급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중국 관련된 자료를 제가 한두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중국 이제 외환 보유고인데, 중국이 이제 보시면 외환 보유고가 이렇게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4조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증가한 달러로 인해서 중국은 버블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팔아서 달러 자금을 받았고, 아니면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달러 빚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다시 인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넣고 위안화로 받아서 쓰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달러 자산이 쌓이면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버블이 형성된 거죠. 버블이 형성됐고, 지금 보시면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3조 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이 3조 달러까지 내려온 이유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지금 위안화, 달러 대 위안화 차트, 이제 달러 강세로 가면서 이 달러 강세를 막기 위해서 인민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하면서 1조 달러 가량을 풀어서 막은 거예요. 근데 1조 달러 가량을 풀어서 막았는데 이 정도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거는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3조 달러가 남았는데, 3조 달러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1997년도에 IMF를 맞기 전에, 97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았는데, 그때는 이제 여유가 있었죠. 왜냐면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만기를 한 번에 다 연장을 안 해주는 겁니다. 돈을 이제까지 빌려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줬던 미국 자본들이 자본을 일제히 회수하면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만기 연장을 한 번에 다 안 해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화 시작에 한국에서 모든 자본을 탈출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딱 뜨듯이, 아마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자본시장에서 모든 자산을 탈출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그 미국 금융 세력에서 이제 메시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 아마 미국 금융 자본들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고,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3조 달러도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늦추면 되지 않겠냐. 근데 금리 인상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늦출 수가 없는 게, 이미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내년에, 물론 이제 뉘앙스는 좀 미룰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미 이 금리 우하향하던 금리가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된 상황이고, 지금 이 돌파가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1977년도에 이렇게 금리를 거의 보시면 4.6에서 일순간에 그냥 17까지 올려버려요, 금리를. 그리고 이때도 70년대 초에도 보시면 3에서 11까지 올려버립니다. 12까지 거의.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는 뭐냐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보시면 70년대 초, 70년대 중반,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면 미국 입장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지금 항상 중요한 게, 미국 주식 시장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미국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근데 이제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달러가 그동안 풀린 달러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08년 제가 이제 달러 풀린 양도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 풀린 달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보시면 이렇게 이게 5년으로 줄여서 지금 보는 건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동안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그 양적 완화를 세 차례 하면서 그 풀린 달러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은 이제 앞으로 이거는 그냥 뒀다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이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아마 떨어지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중국의 부자들 이미 이제 준비를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국 이제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누구보다 더 빨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97년도에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중국의 지금 고위 관료들도 먼저 알고 있는데 그 중국에 있는 모든 이제 국민들한테 쉬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쉬쉬하면서 우리 경제 튼튼해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치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를 뭐 해서 암호화폐 시장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저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 떨어지는 중국 부동산 자산 털어서 빚 갚는데 급할 것이다.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마진콜 나올 때 결국에 그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반대매매 나오잖아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관이 그 조건이 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던지냐면 체결될 때까지 던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00억 원어치 물량의 마진콜이 나왔다고 하면 그 100억 원이 다 소진될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 시장 간다고 해서 거기로 눈 돌릴 수 있겠어요? 저는 돌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지행일치님 질문에 답을 드렸고 이제 켈처스킴님 발음이 제가 맞나 모르겠는데 켈처스킴님 일단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그러면 H채널님은 앞으로 중국이 한국처럼 IMF를 맞이하고 나서 금융시장을 개방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조건을 들어주고 금융시장을 오픈할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버텨봤자 어차피 지는 게임인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3개월 내 미중 무역전쟁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지요? 제 개인적 생각은 중국이 IMF 오기 전에 버틸 만큼 버티다가 할 수 없이 개방할 거라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중앙 정부의 이제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 결국 중국이 아까 보여드렸던 소수 민족들이 독립 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옛날 구소련이 뿔뿔이 쪼개졌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지고 그 쪼개진 소수 독립 국가들의 지도자들, 미국의 후원을 받았던 지도자들이 결국에 그쪽에 어떤 그 지도부를 편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 중앙 지금 현재 시진핑 정부와 약간 반대 세력들의 어떤 독립국가들이 출현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물론 약간 정치적인 것까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다 안 된다는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제가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그겁니다. 아르헨티나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갔다라고 보는 이유는 제가 이제 기준을 말씀을 드릴 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45.5인데 그리고 금리가 지금 60.75예요. 이자가 60%가 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그냥 부동산 갖고만 있는데 내가 만약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10억짜리에서 5억만 대출 받았다고 하면 그냥 1년에 3억씩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60%니까 그런 상황인데, 웃긴 건 아르헨티나는 주식시장이 올라가요. 주식시장이 상승합니다. 보시면 아르헨티나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저는 이미 갔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터키나 이란은 아직 안 그렇습니다. 터키나 이란은 안 그렇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는 왜 이렇게 됐는가?
이들은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 이런 자산시장, 금융시장이 이제 붕괴가 되니까 금융시장 붕괴되는 거를 자신들의 은행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돈을 찍어내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제 막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찍어내서 막기 시작하면 물론 이런 자산시장은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자산시장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0으로 간다. 더 빠른 속도로 0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장난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됐고, 만약에 중국이 물론 그런 선택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지금 중국, 제가 상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상해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보시면 지금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에서 놀았어요. 상단부에서 놀았고, 상단부에서 보시면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렇게 지금 이 각도로 제가 상승 채널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물론 이때도 이탈하고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이탈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 채널의 중심선이 일단 조금 이탈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때처럼 지금 이때처럼 이탈하고, 지금도 이탈했어요. 이탈했는데 이탈하고 반등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눌러주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미국 만약에 금융 세력이라고 하면 지금 양털 깎기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 양털을 제대로 깎아야 되잖아요. 깎다 말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양털을 제대로 깎으려면 어떻게 된다? 이 중국의 이 상해지수 차트를 이 채널 하단부까지 뺄 수 있다. 만약에 좀 적게 뺀다라고 하더라도 채널 한 중반까지 채널의 중심선 정도까지 되는 라인까지는 뺄 수 있다. 잠시만요. 반 정도라고 하면 채널의 한 반 정도, 이 정도까지라고 하면 위치상 1500, 채널 하단부라고 하면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800이에요. 상해지수가 800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어디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이 채널을 지금 약간 이탈된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내고 올려줄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최소 채널 중심, 그리고 더 심하면 채널 하단부까지 이렇게 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저 확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예. 지금 그래서, 예. 결국에 이제, 읽어보면, 금융시장 개방할 것 보고 있으면, 현재처럼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먼저 금융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개인들도 똑같아요. 개인도 똑같고, 저는 국가도 똑같다고 보는데, 개인들도 마진콜 당하기 전까지는 쉽게 자르지 못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레버리지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마진콜 당하기 전까지는 쉽게 자르지 못해요. 결국에 뭐냐면 마진콜 당해야지 자르는 겁니다. 마진콜 당해서 강제 청산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 정부도 금융시장 개방을 스스로 먼저 하진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스스로 먼저 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자신들이 국가에서 진짜 돈을 찍어내서 위안화를 그냥 막 찍어내서 아까 아르헨티나처럼 받치거나, 그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더 피곤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경기 침체로 가서 중국 상해지수가 완전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이 완전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국한테, IMF한테 손 벌리는 거죠. 우리나라 97년도 했던 것처럼. 제발 이거를 사달라. 우리 금융시장 개방할 테니 사달라. 이렇게 될 겁니다. 될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시환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중국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보다 일본처럼 장기 내수 위기 침체로 온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기업 아니라 가계 파산이 이제 그게 다다를 것 같습니다. 중국 위기가 오면 그때 중국 주식이나 담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상황이 달라요. 그 IMF를 경험을 했던 기업들이 아직도 이제 많이 남아있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상위 30대 기업들 보시면 다 IMF를 거의 대부분 경험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 유보금을 계속 쌓아놓고 있어요. 지금
사내 유보금을 역대 최대로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야, 사내 유보금 빨리 니들 이거 배분해라, 배당으로 주든지 아니면 풀어라, 기업 직원들 월급으로 더 높여주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이 그 10대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계속 쌓아놓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들이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는 이유는 이번에 오는 위기가 됐을 때 그때 IMF 때처럼 당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IMF 때처럼 당하지 않고 그때 쌓아둔 사내 유보금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오히려 공격적으로 헐값에 나온 준비가 안 된 중소업체들을 싼 가격에 싹쓸이 하겠다라는 거죠. 예, 줍줍 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 대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리고 그때를 맞춰서 97년도에 보시면 그 국가부도의 날 보면 대기업 재벌 아들인데 하버드대 나온 그 배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뭐냐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좀 증여 받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경영권을. 아마도 이제 경영권을 이번 만약에 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경영권을 자신들의 아들이나 손자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가장 대기업 중에 하나인 그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 경영권 승계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아는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주말에 방송을 해드렸던 미중 무역전쟁 휴전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 질문 등, 그리고 이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에서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잘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 중에 자료가 좀 부족한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그냥 궁금하신 것들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